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지금 저희 회사인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미술 관련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영상을 올렸던 적도 있고 찍었지만 못 올린 적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회사 계정에 올렸었는데 빅피쉬 아트라는 오늘 이 팀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이번 달은 저희가 미술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유명한 책이고 요즘에 베스트셀러고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모두가 영상에 나올 수는 없고 몇 분은 나오고 몇 분은 손만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윤 원장님 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좀 느낀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김소영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성만 다르고. 자,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이 책이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문장이나 그리고 어린이를 가르치면서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32페이지에 이분은 어린이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세상이 거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착하다는 말이 약하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아서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착한 어린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채로 성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인이었을 때는 나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기도 했는데 안 착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제 탁해졌어요. 많이 탁해졌어요. 자기가 스스로 되게 상당히 착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되게 착하게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된다는 말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맞아. 여기에 갇히는 게 싫어서. 그럼 이런 거 되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럼 크리스마스 때 너가 착해야지만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준다.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에도 거기가 써 있어요. 이제 그런 착한 어린이라는 단어에 남의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 남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하거든요. 우리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착한 어린이만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울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전 진짜 많이 울었는데. 저도요. 그럼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착하게 굴어야지, 넌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 이런 말들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양. 그래서 저는 예전에 BPC 유튜브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 잘 듣는 학생이 꼭 미술 수업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 했을 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고. 그래서 뭔가 그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단어 표현이나 아이들이 갇히지 않게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고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게 있네요. 33쪽에 착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걸 도와달라거나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식으로 어린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유인하는 범죄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맞다,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맞아요. 무조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저자는 조금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최근에 나왔어요. 실험 프로그램. 애들이 다 도와주죠. 다 도와줘요. 어떡해. 거의 대부분이. 안 돼. 그래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요. 페이지 179페이지. 네. 여기에는 되게 귀엽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맞아요. 예쁜 초콜릿을 나눠줬대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 가명으로 9살 연두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예쁘고 맛있는 초콜릿을 먹다 보니까 이걸 우리 부모님한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에 꼭 쥐고 가면 이게 녹아버릴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선생님이 지퍼백에 넣어주니까 그제서야 좀 안심을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갔다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러면서 작가는 나도 어렸을 때 저만큼 부모를 사랑했을까? 처음 먹어보는 작은 예쁜 초콜릿을 엄마 아빠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서 방법을 고민했을까? 손에 쥐고 가면 녹을까 걱정했을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고마워서 사랑한 게 아닌데 엄마 아빠가 좋아서 사랑했는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는다. 다만 서툴러서 어린이의 사랑은 부모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마치 손에 쥔 채 녹아버린 초콜릿처럼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이 부분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도 교육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냥 보기에도 그랬고 어린이들은 사랑을 받고 크는 존재,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항상 컸었던 것 같은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과 그 사제지간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받을 때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주려고 막 다 녹아가는 무엇인가를 갖고 오고. 맞아요. 종이접기 한 것도 주고 하트 만들어서 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사실 우리한테 그게 많이 필요한 거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아이들한테는 이 서투른 사랑에 대한 어떤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맞아요. 아이들이 어른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더 많이 준다라는 거.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웃긴 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을 나만 먹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주고 싶어. 맞아. 근데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처음으로 치즈 돈가스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걸 남기지 않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남았는데 이걸 엄마 먹어보고 싶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식당 사장님께 부탁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기 빨리 와봐라. 신기한 돈가스가 있다. 한 80년대, 89년도, 90년도에 그랬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영이가 어렸을 때 어디서 엄마가 밥을 사 먹으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돈을 줬는데 치즈 돈가스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엄마를 불러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되게 크게 왔었나 봐요. 엄마에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우리 딸이 착하다. 착하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나 조카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상당히 서툴러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있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두 가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유승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세계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20페이지 부분에 한편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기다려주는 어른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나는 어린이에게 느긋한 어른이 되는 것이 넓게 보아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어요. 우선 이제 느긋한 어른이 저는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 책에서도 신발끈을 묶는 것을 기다려주는 일, 아이들에게 천천히 해,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여유를 주는 어른이 정말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적용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미술 교육을 할 때에도 서두르게 하지 않기,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디어 발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그리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묘사를 해볼지 이런 걸 천천히 이제 느긋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자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느긋한 어른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자랄 때는 느긋한 어른이 진짜 많이 없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느긋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 또 다른 쪽. 다른 페이지는 이제 41페이지에도 조금 부분이 나오고요.
213페이지에서도 조금 나와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선 41페이지에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또 그런 어린이라면 더욱 정중한 대접을 받게 된다. 점잖음과 정중함을 관계의 기본적인 태도와 양식으로 여길 것이다. 이제 아이들이 익숙해진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정중함을 좀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말이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213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공공장소에서도 이제 다른 손님들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제지당하면서 배워야 한다.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어른들한테도 존중을 받고 같은 친구들한테도 서로 좋은 존중과 좋은 대접을 받아야 이제 그런 사회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피쉬에서도 인사 잘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사회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빅피쉬에서도 끝인사를, 대표 인사를 투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네. 213쪽에 이런 부분 재밌는 것 같아요. 만일 어떤 가게에서 40대 여성 출입 금지, 경기도민 출입 금지, 경기도민. 맞아요. 한국인 사절 이런 팻말을 내건다면 나는 그곳에 찾아가서 나를 받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게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실수로라도 그 앞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곤두박질 친다고 뉴스에서 다급히 외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어린이가 찾아올까? 너무 쉬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노키즈존을 돌려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자꾸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고 어른과 함께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정중한 관계도 배우지 못하고 당연히 실수하면서 배우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공공장소에 출입을 하지 못한 채 차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한국은 여전히 아트페어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많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반려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회가 어린이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어린이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처럼 미술 관련된 장소에도 어린이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술 관람을 할 때 배워야 할 에티튜드나 이런 것들을 보다 정중하고 품위 있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있나요? 아니요. 저는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은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이은지 선생님은 독서토론 어린이라는 세계 보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네. 저는 195페이지에 한 명은 작아도 한 명이라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가님께서 가리키는 아이들이 딸기를 농장 체험을 하고 가져다 주러 왔대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딸기 박스를 들고 선생님 이거 자기 몸집보다 큰 박스를 들고 선생님한테 주는 거 보고 어린이는 참 작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현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스크 오브제. 코로나 때 있잖아요. 마스크 오브제 때 그 뒤에 계신 할아버지가 어린이랑 함께 있는 부모님한테 그 어린이도 거기 쓰는 게 맞나? 라고 하셨대요. 그런 식으로 작은 어린이도 한 명의 사람이고, 그 아이는 몸집이 작을 뿐이지, 똑같이 이제 그런 권리가 있는데, 어른들은 몸집이 작다는 이유로 그 어린이의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그 작가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은 밖에 나오면 정말 불편한 일이 많구나라고 느꼈대요. 그 부분에서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막 선생님이 뭘 잡고 만지고 있거나 뭘 보고 있을 때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선생님 그거 뭐예요? 저 보고 싶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의 시선에서는 거기까지 제가 뭘 하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도 안 올라가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가끔 보면은
너 왜 이렇게 보채니? 이러시는 분들도, 그런 어른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쟤는 너무 말썽꾸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어린이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밖에 나오면 말을 더 안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온 세상이 궁금할 뿐이다라고. 밖에 나오면 더 답답하고. 그쵸.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어른이 허벅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하는지도 안 보이고, 부딪힐 수도 있고 하면서 말썽이 아니라 시야가 좁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밖에 나오면 꼭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사실 그것은 밖에 나오면 더 답답하고 맞아요. 자기 맘대로 안 돼서. 네.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어른에 맞춰진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지 그런 것들도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네, 마지막 페이지쯤에 어린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소수자가 아니라 과도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작가께서. 그래서 저희도 그렇잖아요. 노인이 되는 맞아요. 과도기에 있는 거지 저희가 소수자가 아닌 거잖아요. 될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어린이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가 일으키는 말썽장난 사고의 많은 부분이 그 어린이가 그 현재 맞다.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작은 몸짓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지 말썽을 진짜 피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 네. 책은 크기가 작고 두껍지 않아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의외로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과 이 책을 가지고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느낀 점들을 요약을 해서 좀 적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은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3학년 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은 6학년 아이 같을 수 있고 어느 날은 되게 7살 아이 같을 수 있는데 한 아이를 하나의 학년으로 보고 대하는 게 사실 어른이 볼 때 너무 기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영쌤은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기업 강의부터 상당히 큰 프로젝트부터 꾸준히 미술 교육을 한 지가 18년이 됐기 때문에 진짜 많은 강의를 하는데 여전히 어린이 교육을 하네요 라는 질문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어린이 교육 부서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큽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아무리 훌륭한 기업에 강의를 하고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와도 진짜 그 5살 아이가 그린 토끼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표현인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작이 어린이였고 또 어린이들이 미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여전히 저희 회사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계속 미술 교육을 하면서도 어른을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전 연령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 모토도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소영쌤이 유튜브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할 건가 보다. 어린이 미술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린이 미술 교육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됐네 하면서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도 저희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린이 미술 관련된 이야기들, 뮤지엄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